안녕하세요. 빅데이터 김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블로그 챗 GPT를 이용해서 블로그 자동화하고 있는데요. 블로그 자동화해서 이거를 수익까지 발생하면 좋겠다 해서 여러분들이 블로그 자동화 관련해서 저하고 파이썬과 콜의 챗 GPT를 이용해서 블로그 자동화를 하고요. 이거를 상업성이 있는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블로그로 발전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블로그를 만드는 거는 네이버에 있는 블로그를 만들 수도 있고요. 히스토리에서도 블로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블로그를 여러 가지 형태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되는데 이번 시간에는 티스토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구글 비즈니스 모델이 있습니다. 구글 비즈니스 모델을 활용해서 우리가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블로그로 확장을 시켜보고요. 블로그로 여러분들이 수익하기 위해서 가장 고민되시는 게 뭐냐면 글감을 찾는 겁니다. 글감을 찾는 거는 우리가 챗 GPT한테 맡길 거고요. 또 블로그를 할 때 보면 이미지도 우리가 필요하겠죠. 글만 있으면 가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미지 처리도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이미지도 자동으로 긁어 와서 그거를 블로그 글에다가 한번 써보는 작업까지도 하고요. 그 다음에 수익 구조는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우선은 티스토리 가지고 우리가 수익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챗 GPT 인공지능을 쓰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업무를 자동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100의 일을 하고 계시면 그 중에 20의 일만 하고 나머지 80은 챗 GPT한테 맡긴다면 여러분들의 생산성이 월등히 올라가겠죠.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수익은 그만큼 또 늘어나겠죠. 자, 우리가 추구하는 거는 이제 그런 패턴입니다. 자, 그래서 블로그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만들 건가? 제가 몇 가지 팁을 갖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진행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시면은 고연이 가능하고요. 자, 이렇게 유튜브로 진행하는 거에 제한이 있다 하시면 우리가 온라인 강좌를 개설해서 또 만나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끝까지 관심을 갖고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하실 내용이 다음과 같은데요. 일하는 절차입니다. 자, 여기 일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준비할 내용인데요. 준비하실 내용은 이제 프로세스를 이해를 하고 챗GPT 오픈AI의 API를 여러분들이 연동을 시켜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콜의 파이썬인데요.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하시는 내용들이 제 설명이 좀 IT를 하시는 분들은 잘 이해를 하시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분들이 지금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 콜의 파이썬에 대한 언어입니다.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이 언어를 하나 정도는 하셔야 여러분들이 인공지능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내용들을 자유롭게 하실 수가 있어서 요거 환경을 이제 여러분한테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필요하신 분들을 이제 그 줌으로 만나서 여러분한테 특강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런 이제 그 인공지능이 이제 쓸 수 있는 파이프라인인데 이런 파이프라인에 연결을 해서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넣으시면 하고 싶은 내용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이제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이해하시면 되고 여기 프로세스 이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절차적으로 어떻게 일을 진행할 건가 그것에 대한 아이디어를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면 돼요. 컨셉이죠. 일을 어떻게 시킬 건가에 대한 컨셉을 여러분들이 가지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하나씩 이제 이해를 하시면 제가 여러분한테 과연 업무 자동화를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이해를 하실 거고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의 업무를 자동화시키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20%만 일하시고 나머지 80%는 또 생산적이지 말고 그냥 유의적인 일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일을 맡기는 거. 자, 그게 이제 중요하다.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자, 절차적인 내용은 프로세스인데요. 자, 프로세스라고 하는 거는 블로그 글을 쓰고 내용을 쓰고 이미지를 생성을 할 건데요. 블로그 글, 내용, 이미지 여러분들이 만드는 거 아니라고 했죠. 누가 만들죠? 챗 GPT한테 맡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절차만 잘 알고 명령만 잘 내리시면 되는 거죠. 자, 이거를 두 번째는 어떻게 한다? 엑셀에다 집어넣는다. 엑셀 CSV 파일 형태의 엑셀에다가 챗GPT가 쓴 글, 그 다음에 내용 가져오고요. 이미지에 있는 사이트에 있는 내용을 가져와서 여기다 넣으면 일단 1차적인 프로세스는 진행이 된 겁니다. 그 다음 절차는 엑셀에 넣은 데이터를 티스토리에 자, 티스토리 블로그에다 여러분들이 이제 내용을 올리시면 되는 거예요. 티스토리는 나중에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은 자체적인 수익 구조가 구글 광고랑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구글 애즈라고 하죠. 구글 애드랑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글 애드센스랑 연결시켜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거죠. 이 포인트에서. 그래서 이 티스토리를 사용하는 겁니다. 물론 네이버 스토리에도 이제 네이버에도 블로그에도 수익 구조가 있지만
티스토리가 갖고 있는 수익 구조는 구글 애드센스에서 갖고 있는 막강한 수익 구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한테 수익을 될 수 있도록 연계를 해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절차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일을 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세부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블로그 글과 내용을 작성을 할 건데요. 블로그에 이제 타이틀이 되겠죠. 타이틀도 우리가 이제 주제만 정해주면 타이틀은 이제 티스토리에 들어갈 그 블로그 글의 타이틀과 거기 내용은 누가 만든다? 챗 GPT가 만들고요. 거기에 이제 이미지도 가져와서 우리가 쓴다. 자, 이미지 같은 경우는 이제 생성을 한다기보다는 있는 이미지를 불러와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구조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프롬프트를 잘 만드시면 되는데요. 자, 전체 프롬프트는 사용자 입력을 받아서 오픈 API를 이용해서 입력받은 내용에 대해서 블로그 제목과 그 다음에 2000단어 정도의 글을 작성하고 요게 이제 1차 그 컨텐츠를 가져오는 단계고요. 두 번째 단계는 이제 이미지를 unsplash.com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무료로 저작권이 없는 저작권을 열어준 사이트인데요.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불러와서 어떻게 하느냐, CSV 파일에다가 저장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CSV 파일에 저장을 하고 요게 이제 1차 단계고요. 그 단계가 이제 끝나게 되면 두 번째는 어떻게 하느냐, 내 블로그에다가 HTTP 내 블로그 주소, 그러니까 이제 티스토리도 이제 여러분들이 오픈하셔야 되겠죠. 거기에다가 이제 글과 그림을 같이 넣어서 올려주면 됩니다. 오늘은 이제 그 전 과정을 여러분한테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이제 작업을 하실 때는 사용자 입력을 받아서 오픈 API를 이용해서 입력받은 내용에 대해 블로그 제목과 2000단어의 글을 작성하고 이미지는 unsplash.com에서 검색해서 그 주소를 가져와서 입력받은 CSV에 저장해라 라고 요거를 이제 먼저 실행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는 이제 실행된 거 다음에 두 번째 단계에서는 자, 여기에 여러분들이 블로그 주소 HTTPS 해서 블로그 주소 가져와서 내 티스토리 블로그에다가 이걸 올려라. 이걸 이제 두 번째 단계에 넣으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프롬프트를 작성을 하고요. 이용해서 사용을 하는 그런 내용들을 글을 작성하고 이미지는 언스플래시에 받아오는 파이썬 프로그램을 작성해줘 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말씀드렸지만은 여기 이렇게 번역해서 질문하는 앱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요거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그럼 구글 번역기 사용하지 않고 직접 코드 넣으시고 한글로 그냥 편하게 쓰시면 돼요. 물론 영어로 되시는 분 영어로 하셔도 되지만 뉘앙스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번역을 해서 하시는 게 효과적입니다. 한글보다 영어로 번역해서 질문하기 눌러주시면 자, 질문한 내용이 이제 챗GPT가 알고 회신을 해주겠죠. 자, 이렇게 기다리면 질문해서 번역해서 질문해주기. 자, 그럼 코드를 이렇게 쏟아내 주는데요. 자, 블라블라 쭉 나오는데요. 자, 여기 처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뭐가 나오냐면 오픈 AI라고 나옵니다. 오픈 AI. 자, 우리가 이제 오픈 AI라고 하는 것은 챗 GPT는 대화형이죠. 하나하나 입력해서 여러분들이 하나씩 받는 거고요. 오픈 AI는 여기에 챗 GPT 회사에 우리가 직접 접속을 해서 거기 챗 GPT한테 할 내용들을 한꺼번에 코드상으로 접속해서 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첫 번째 하셔야 할 내용이 이 오픈 AI 라이브러리를 여러분들이 가져오셔야 돼요. 자, 이렇게 이제 기본적인 요소가 있고요. 자, 여기 보면 이제 뭐 리퀘스트, 제이션 이런 것들 기본적인 문법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챗 GPT를 가지고 계속 하신다 그러면 이런 건 다른 시간에 여러분들이랑 요 파이썬에 대한 문법을 좀 공부하시는 게 좋다. 그런 팁을 드리고요. 자, 이렇게 해서 코딩이 쭉 이제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지는데 여기 이제 제가 아까 입력한 내용에 보시면 모델 엔진이 이렇게 나오죠. 자, 이 부분에서 지금 보면 오픈 API Generate Title and Text라고 되어 있고요. 이 부분에서 이제 오픈 API 챗GPT의 다빈치라고 하는 엔진이 뭐를 해주느냐, Generate 구글 타이틀, 그 다음에 200워드의 텍스트를 만들어서 넣어준다. 그 다음에 사용자 인풋은 우리가 이제 입력한 단어를 이제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이걸 받아갖고 제너레이트 해준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여러분들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까지는 챗 GPT에게 이렇게 워딩을
질문을 챗GPT 그 대화형 환경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지금 프롬프트라고 하는 걸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요. 이걸 이제 코딩 안에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 이 프로그램에서, 파이썬 프로그램에서 직접 코딩이 돼서 여러분들이 타이핑도 이제 하실 필요가 없어요. 타이핑도 할 필요 없이 어떻게 되느냐, 이 단어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을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느껴보시면서 하나씩 자동화에 대한 의미를 좀 아셨으면 좋겠는데, 이거 역시 이제 여러분들이 번역을 하셔가지고 여기다가 넣으면 되는데, 글을 쓸 때 지금 여기 보면은 타이틀하고 2000 워드로 이제 쓰라고 돼 있는데 단순히 이렇게 하는 것도 있는데요. 제가 이제 이거를 하면서 어떤 걸 이제 여러분 이제 느꼈냐면은 이렇게 단순히 하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영어로 써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거 한 내용을 가지고 얘를 한글로도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이 프롬프트 뒤에다가 in Korea라고 이름을 또 써주면 in Korean이라고 해서 한국어로 번역까지 돼버려요. 그러면 뭐냐? 여러분들이 기존에 썼던 구글 번역기 안 쓰고 구글 번역기를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구글 번역기 대신에 바로 in Korea라고 하는 말 한마디로 어떻게 되느냐? 번역까지 된다는 거예요. in Korea라는 말을 이 프롬프트 뒤에다가 넣기만 하면 코리안, 그러면 번역도 돼요.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들이 일이 얼마나 편한지 이제 하나씩 느껴가실 건데, 이런 식으로 이 프롬프트를 여러분들이 잘 쓰시면 돼요. 지금 챗GPT에 명령을 내리듯이 여러분들이 이 워딩을 여기다가 이제 써주시면은 이게 이제 챗GPT가 일을 하는 거고요. 요 위에 보시면 이제 다빈치라고 하는 이놈이 성능이 괜찮은 엔진이에요. 다빈치를 열어주더라고요. 몇 개 엔진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코드를 떨어뜨려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코드를 그대로 카피를 하셔갖고 그냥 우리가 이제 넣으시면 되는데, 그 전에 이제 해야 되는 일이 뭐다? 여러분들이 여기 API를 설정을 먼저 해야 된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밑에 코드를 한번 살펴보면은요, 요 밑에 이제 엔진 밑에 이제 이렇게 토큰이라고 되어 있는데, 2048, 1000단어 정도 넣었더니 이제 2048 토큰이 이제 1000단어를 의미하는 거예요. 1000단어 정도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쭉 내려가시면 이제 이렇게 해갖고 여러분들이 이제 언스플래시에 들어가가지고 이미지를 가져오려면 또 이미지를 가져올 수 있는 언스플래시라고 하는 그 사이트에서 이거를 받아와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얘한테 이제 일을 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단심부름을 몇 개를 해주셔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사장이라고 하시면 사장은 직원한테 일을 시키기 위해서 직원한테 일을 가르쳐 주잖아요. 책상도 갖다 주고 의자도 갖다 주고 그래야 이제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지금 보시면은 여기 오픈 API의 API 키도 지금 얘가 요구하는데 여기 지금 따옴표 안에 지금 들어있는 요거는 챗GPT가 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이거를 발급을 해주셔야 되고, unsplash.com에 이미지를 가져와서 내 블로그 넣으려면 이것도 여러분들이 발급을 해서 가져오셔야 돼요. 사장님으로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장님이에요. 오너가 이제 직원한테, 챗GPT가 직원인데요. 그 직원한테 일을 시키시려면 이 정도는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당연히 사장의 사장의 역할이죠. 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하셔야 되는 일이라는 거죠. 나머지는 코딩 짠 거 그냥 그대로 쓰시면, 자, 여기 있는 타이틀 가지고 최종을 어떻게 해주느냐, CSV로 저장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근데 물론 이제 요 단계에서 지금 챗GPT한테 명령되는 거, 이거는 이제 퍼펙트하게 됩니다. 얘는 왜냐하면 글 쓰는 거기 때문에 얘는 전공이 글 쓰는 친구라 텍스트 베이스에 오리엔트 되어 있기 때문에, 텍스트 베이스 기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이 글 쓰는 거는 얘가 뭐 당연히 잘 쓰죠. 여러분들 뭐 유튜브 올라온 것도 대부분 글쓰기인데, 자, 근데 글을 어떻게 잘 쓰는지에 대한 거는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더 드릴 거예요. 이런 뉘앙스를 여러분들이 잘 만드시면 되는데, 하나의 팁으로 예를 들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사이트를 만들어서 블로그를 운영하는데, 그 블로그가, 자, 예를 들면 이런 블로그라고 하면요, 세상에서 가장 나쁜 음식, 당신의 수명을 단축하나 라고 하는 블로그 기사가 이제 올라왔어요. 자, 근데 이 사이트에, 블로그에 주로 찾아오는 고객이, 예를 들면 주로 찾아오는 고객이 40대 50대 남성이다 라고 하게 되면은 40대 50대 남성이 좋아하는 글로 써야 되겠죠. 그럼 40대 50대 남성이 좋아하는 뉘앙스로 쓸 필요가 있겠죠. 자, 바로 그런 포인트입니다. 여기에 그냥 generate book title and 200워드에 2000워드에 텍스트를 써줘라가 아니라 이 뒤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in Korean이라고 쓸 수 있고요. 또 하나 더 이제 쓸 수 있는 거는 여기에 예를 들면 이런 걸 추가해서 넣을 수가 있다.
In their force would enjoy reading in feminine style. 예를 들어서 이런 거를 이 프롬프트 뒤에다가 넣게 되면은 40대가 좋아하는 여성스러운 스타일로 글을 써주라. 이걸 여기다 추가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생성하면 그냥 생성된 글이 그냥 인공지능이 쓴 무미건조한 느낌의 글이 아니라 어떤 뉘앙스, 이 단어가 표현할 수 있는 뉘앙스를 담은 그런 글을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글을 쓸 때 여러분들이 그런 프롬프트 상의 뉘앙스들을 녹이시면은 인공지능이 쓰지 않은 글처럼 사람이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글처럼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블로그에 글을 많이 생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감성을 담는 그 사이트를, 글을 만드셔야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감성 전달을 할 수 있는 블로그가 되고 이런 게 이제 마케팅에 실질적으로 이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보다는 질을 고려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런 콘텐츠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코드는요, 여러분들이 상단으로 가시면 여기에 이렇게 표시가 돼 있죠. 카피라고 하셔가지고 이 부분을 카피 하시는 거 아시죠? 카피 하셔가지고 이렇게 코드에 붙여 넣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붙여 넣으시면 이렇게 코드가 쭉 들어가고요. 오픈 API 키가 이렇게 나오는데 처음에는 이제 오픈 API 키가 이렇게 이제 따옴표로 묶여져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키가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키를 만드셔갖고 여기다 키를 넣으셔야 돼요. 키를 넣으시고 그 키를 여기다 이제 숫자로 대체를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통상적으로 하실 때는 여기다가 이렇게 미리 이렇게 한 줄로 넣어 놓으시고 오픈 API 키라고 이제 선언된 거를 여기다 붙여 놓고요. 뒤에 이제 어떤 키 값이 막 들어갈 거예요. 이런 키 값들이 막 들어갈 건데 이런 키 값들을 여기다 이제 집어넣고 미리 선언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미리 이렇게 선언을 해주면 여기 선언된 것들이 코드가 요 밑에 있는 이 코드가요. 그 첫 번에 되면은 제일 나이스하지만 첫 번에 이제 만약에 안 되면은 이 코드가 여러 번 바뀔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이 다시 갖다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수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 선언을 해주고 그 밑에 코드를 해가지고 쓰시면 효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코드를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갖고 이제 코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인터 워드 하게 되면 여기서 어떤 내용을 질문을 하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자,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프롬프트를 약간 제가 수정해서 Translate Korean word를 to English라는 말을 좀 포함해가지고 기존에 제가 이제 어떤 질의문을 넣을 건데요. 그 질의문이 뭘로 들어오냐면 이제 인풋으로 들어올 건데 그 인풋 받은 것들이 Translate 변환이 돼가지고 요 한 줄에 그냥 변환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To English.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To English 안 쓰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구글에 가서요. 여러분들이 구글 번역기로 돌려야 돼요. 구글 라이브러리를 또 불러와야 돼요. 그렇죠. 근데 To English라는 이 단어 하나가 프롬프트에 들어가는 순간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별로 놀라시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이거 놀라운 겁니다. 자, 이게 업무 자동화입니다. 자, 그런 걸 이제 하나씩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이제 챗GPT가 글을 만드는 건 요 스크립트 하나로 끝나고요. 한 것까지 됐고, 아까 뉘앙스를 더 추가하고 싶으면 여기에 이제 단어를 추가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단어 표현을 할 거냐? 자, infamiliar, 자, feminine style 이렇게도 쓸 수 있다는 거죠. feminine style. 자, style.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문장을 만들어 가면 글을 그냥 쓰는 게 아니라 뉘앙스를 넣을 수가 있어요. 이거 중요한 부분입니다. 마케팅 하실 때 굉장히 글을 그냥 대규모로만 생산하지 마세요. 글을 그냥 대규모로 생산하면 정가밖에 안 돼요. 마케팅 효과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뉘앙스를 살리셔야 돼요. 예, 이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오픈 API를 이용할 경우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제발 그냥 복제해서 만드는 거 하지 마시고 목적성을 여기다 넣으셔야 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예. 자, 이거 주의 있게 하시고요. 자, 그 다음, 거기에 이제 내용 들어가면, 언스플래시에서 URL 마찬가지로 가져오고요. 거기에 이제 내용 넣고, 이제 이렇게 쭉 출력을 하게 되면, 이제 자, 이렇게 이제 코딩을 이제 하게 되면 쭉 밑에 뭐가 되느냐 하면은 CSV 파일이 만들어져요. 제가 이제 미리 쳐가지고, 양배추즙 효능이라고 해갖고 글을 쳤어요. 쳤더니, 자, 이제 글이 만들어졌어요. 자, 엑셀 파일 한번 볼게요.
물론 여러분들 그 챗GPT가 해서 바로 정답이 나온다 이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거는 특히 글 쓰는 것 같은 경우는 특별한 에러가 없는데 외부 연동하는 이런 부분들 외부에서 지금 가져오는 거잖아요. 언스플래시라고 하는 특정한 주소에서 뭔가 가져오는 이런 것들은 에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수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코딩을 좀 배우시는 건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실행을 하게 되면은요. 자, 이걸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양배추즙의 효능에 대해서 이렇게 글이 만들어져요. 자, 보시면은 타이틀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양배추즙은 감기와 같은 호흡기 질환에 대해서 알려져 있다라고 하고 감기와 같은 질환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40대가 좋아하는 50대가 좋아하는 그런 뉘앙스를 뒤에다가 하면 이 문장이 달라져요. 40대 여성이 양배추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 이런 식으로 달라진단 말이에요. 네, 그런 걸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이미지 URL이 들어가 있는데 이미지 URL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걸 복사해서 열어보면은 양배추들이 나와요. 양배추들이 이미지가 얘는 어디서 가져왔냐면은 unsplash.com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복사를 해서 한번 넣어보면요. 자, 이런 식으로 양배추 그림이 나온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글과 그림이 같이 섞여서 이제 결과물이 나오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글과 그림 타이틀까지 쫙 나왔어요. 그럼 그 다음 단계의 루틴은 뭐냐? 여기에 이제 이거를 CSV 파일, 엑셀까지는 지금 저장이 됐기 때문에 지금 만들어진 결과물을 여기다 이제 올리면 돼요. 티스토리에다 올리면 되는데 티스토리에 올릴 때도 마찬가지로 이거를 자 코드를 만들어 줍니다. 자, 두 번째 코드는요, 프롬프트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자, CSV까지는 잘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 저장한 다음에 요거를 갖다가 내 블로그에 올려줘 라고 하는 프롬프트를 이제 써서 이제 명령을 써서 얘한테 생성을 해줘야 돼. 자, 명령을 넣어줄 때는요, 가능하면 구체적으로 넣어주면 좋다고 했고요. 이렇게 해서 저장한 다음 내 블로그인 뭐뭐뭐에 글 제목 이미지를 입력해 작성하는 파이썬 프로그램을 작성해줘 라고 이제 명령을 치면 자, 얘가 또 이제 코드를 보내주겠죠. 자, 요거를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라라고 이제 나오는데 코드를 나오기 전에 이제 이미지를 사용해서 하는 예입니다. 이렇게 이제 보여주는데 자, 처음에 이제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은 써라고 하고 샘플을 보여주는데 여기에 이제 using selenium web drive 이렇게 얘기됐단 말이에요. 자, 얘네들이 이제 답을 줄 때 여러 가지 답을 줘요. 사실 셀레니움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화 기기를 이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요 자동화 기기 중에 얘 같은 경우는 실제 브라우저를 열어서 핸들링하는 그런 타입 형태예요. 자, 이런 형태 말고 내가 API를 통해서 좀 편리하게 하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은 자 위의 내용을 tStory API 형태로 수정해줘 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요. 자, tStory의 형태의 API를 이용해서 하는 식으로 얘가 다시 출력을 해줘요. 그러면 이제 이게 지금 쭉 나오고 간단하게 액세스 토큰이 나오고 거기에 이제 tStory 내용에 차례대로 넣어라 이렇게 이제 코딩이 쭉 나오는데 자, 요거를 이제 마찬가지로 복사를 해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이렇게 해서 코드가 나오죠. 자, 여기에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이제 아실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좀 주의할 부분이 있는데 어떤 부분이냐? 자, 챗GPT는 어떤 데이터를 기준으로 한다? 자, 2021년 기준으로 한다. 아직까지는 챗GPT 4가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3.0 버전으로 돌아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2021년 이후의 데이터들은 코딩 데이터도 좀 정확하지 않다. 이 부분이 있습니다. 요건 그래서 요 코드를 조금 이제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다시 한번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고요. 자, 몇 번의 그런 수정 작업을 거쳐서 지금 여기에 이제 만들어진 코드로 실행을 하게 되면은요. 자, 이렇게 결과가 올라옵니다. 저기 보시면 이제 액세스 토큰 이렇게 해갖고 데이터가 전달이 됐고 링크가 나오는데요. 요거를 클릭을 해보면 자, 보시는 바와 같이 타이틀 잘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를 먼저 나오게 했고요. 그 밑에 이미지와 관련되어 있는 텍스트가 나왔습니다. 자, 성공했습니다. 자, 이미지가 나오고 이미지와 관련된 텍스트 나오고 텍스트는요, 저희가 이제 몇 바이트를 늘리느냐에 따라서 양은 더 늘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 챗GPT의 이제 작업 양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글을 많이 쓰고 싶으면 워드 수를 더 토큰 수를 늘리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기본적인 흐름 안에서 여러분한테 지금 자동화된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요걸 이제 수익화하는 부분은 얘를 이제 애드센스로 연결하면 됩니다. 자, 그런 과정이 있고요. 여기 이제 강의 진행하다 보면 여러분들 이제 코드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요것들은 일단
API를 연동하는 것부터 이해를 하셔야 이 코드가 운영이 될 수 있어요. 활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API 연동하는 걸 다시 특강으로 한번 만들어서 조만간 다시 올려드리고 지금 말씀드린 거랑 같이 좀 섞어서 한 몇 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자, 이렇게 블로그 자동화를 통해 가지고 수익화를 낼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하나씩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큰 그림 한번 보여드렸고요. 세부적인 건 사실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단계적으로 잘 따라오시면 여러분들이 블로그 자동화 이 코딩 하나로 가능하게 되시니까 꾸준히 좀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전체 그림 한번 보여드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API 연동하는 게 좀 복잡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챗GPT에게 시켜서 될 일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사장님들, 여러분들이 챗GPT의 사장님이시니까 사장님들이 직접 좀 하셔야 되는 수고로움이 있으세요. 그래도 그거를 따라 하시면 지금 말씀드린 코드랑 엮어지면 이제 거기에서 실제 결과물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지금 여러분들 단계적으로 쭉 하시면서 블로그로 지금은 이제 자동화를 할 건데요. 엑셀 자동화, 파워포인트 자동화, 다양한 자동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업무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진행하면서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 김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